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 로봇 세계 1위 주도할 삼성 인수 대장주 2주식 지금부터 500% 뜁니다. 삼성 로봇을 세계 1위로 만들 수 있을 만한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만 7천 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UAM 저희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총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자료집 무료로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성 로봇 세계 1위 주도할 삼성 인수대장주 이 주식 지금부터 500% 뜁니다. 일단 삼성의 인수합병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로봇 진짜 의미입니다. 삼성전자 새 첫 투자처는 로봇이다. 무인공장 도입 가속화가 되냐? 이 부분인데 2022년 8월 삼성전자가 검토에 들어간 무인공장 추진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번에 로봇 투자를 한 게 사실상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다? 이 무인공장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2030년 글로벌 생산기지의 생산 공정을 100% 자동화 기계로 가동하는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로봇이 반도체를 다 만들고 옮기고 그 분류하고 모든 가공과 처리까지 하는 100% 자동화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지분 10%를 인수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력 제품이 바로 협동 로봇이고 사람의 팔과 같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을 우리는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주력 제품인 협동 로봇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는 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높은 로봇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야 이렇게 바꿔줘 저렇게 바꿔줘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그러면 커스터마이징 어떻게 보면은 입맛에 맞춰서 로봇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삼성이 이번에 로봇에 투자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무인 공장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서 투자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알겠는데요. 아니 협동 로봇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로봇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협동 로봇이란 국제 로봇 연맹 기준에 따라 크게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이 되는데 굳이 따지자면 협동 로봇은 산업용 로봇의 한 종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무조건 산업용 로봇이 아니에요. 이 산업용 로봇은 보통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서 제작하는 걸 산업용이라 하고요. 서비스용은 우리가 보통 식당이나 아니면 호텔 뭐 이런 데서 움직이는 로봇을 서비스용 로봇이라고 합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의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로봇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산업용 로봇이지만 사람을 도와주는 서비스 로봇의 개념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 로봇이 얘가 알아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됩니다만 플러스 알파로 공장을 운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데서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산업용 로봇이면서 서비스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은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다 그러면 로봇만 있어야 돼요. 원래. 왜냐하면 규제가 빡셉니다. 사람이 괜히 갔다가 다치고 사람이 괜히 갔다 위험해질까 봐 산업용 로봇에 대한 규제는 상당히 빡센데 협동 로봇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유도가 높겠죠. 그리고 이거를 예시로 보자면 의사가 필요한 도구를 누가 메스 그러면은 협동 로봇이 메스를 주는 거죠. 옆에서 수술하고 있다가 메스 그러면은 로봇이 메스도 줄 수 있는 거고 건설, 화학, 군사 현장 등등에서 이 협동 로봇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용 로봇은 사용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안전 펜스를 설치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제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중견 중소기업은 아예 그냥 못 쓴다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협동 로봇은 이 산업용 로봇 중에 하나지만 산업용 로봇에 비해서 규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사람이 접근해도 되고 사람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래도 사실상 함께 할 수 있는 로봇이 바로 협동 로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2030년까지 약 5배 이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집중한 이유가 뭐다? 이 협동 로봇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협동 로봇에 이해가 잘 안 갑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아이언맨입니다. 화질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아이언맨의 옆에 보면은 로봇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촬영을 하는 로봇이 있고요. 이거는 테스트,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언맨 수트를 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하면서 테스트를 수없이 하는 동안에 이 영상을 잘 찍을 수 있게끔 옆에서 촬영하는 로봇이 하나가 있고요. 옆에는 혹시나 이 아이언맨에 불이 났을까 또는 안에 뭐 폭발이 일어날까 라는 리스크에 불이 나면은 바로 끌 수 있는 이 소화기 로봇이 옆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협동 로봇인 거죠. 자기 자체적인 일을 할 수 있지만 옆에서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와주는, 옆에서 거드는 일을 하는 로봇들을 우리는 협동 로봇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건 아이언맨이 이제 아이언맨의 다리를 만드는 모습인데 보시면은 아이언맨이 가만히 있죠. 뭐 구경만 하고 있는데 옆에 이 로봇이 알아서 지금 뭐 확인하고 뭐 돋보기도 대주고 이거 조립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이게 협동 로봇이에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상관이 없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조립도 하고 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필요한 것까지도 이렇게 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협동 로봇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 어떻게 보면 산업용 로봇이지만 서비스 로봇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요 중요한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에 대해서 뭐 얼마나 어? 가지고 있길래 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얼마나 기술력이 좋길래 솔직히 말하면은 이 협동 로봇을 위해서 샀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 기술력을 좀 알아볼 텐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술 경쟁력 앞세워 협동 로봇 시장 공략 본격화에 들어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의 핵심 부품이나 요소 기술을 내재화시켰고요. 그래서 원가율이 상당히 낮은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쟁력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 원가가 좀 싸다. 근데 더불어서 싸봤자 안 좋으면 안 쓴다라는 거예요. 기술력이 좋아야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그러니까 주력 제품인 거죠. 이걸로 먹고 사는 회사라는 겁니다. 라인업으로는 자체 제작한 6축 RB 시리즈와 RBN 시리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B에 대단한 의미는 없고요.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아마 줄임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바나 중 5kg, 그러니까 로봇이 5kg라는 소리고요. 최대 850mm, 그러니까 85cm 정도, 1m 조금 안 되는 거리까지 팔이 닿는 협동 로봇이 하나 있고요. 그게 RB5 850입니다. 왜 RB5 850이냐? 5kg가 앞에 들어가고요. 작업 영역이 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RB5 850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 조립, 제조업, 소독 시스템, 로봇 스튜디오, 서비스업 등에 쓰는 로봇이 바로 이 5kg 가능하고 그다음 850mm까지 가는 이 RB5 850 대표적인 로봇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 조금 강력한 왜냐 엄청 무겁고 좀 힘든 걸 옮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가바나 중 10kg에 최대 장업 영역이
1300mm, 그러니까 130cm죠. 1m 30cm까지 팔이 닿는 RB10 1300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키로수, 그리고 이거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RB10 1300이고요. 최대 하중 모델로 무거운 만큼 무거운 걸 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포장도 가능하고요. 택배 운반도 가능하고요. 팔레트 적재 가능합니다. 팔레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이 지게차가 꽂아가지고 들었다가 놨다 하는 네모난 판이 있습니다. 지게차가 꽂아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걸 우리는 팔레트라고 합니다. 보통 여기다가 물건들을 막 쌓아놓죠. 그래서 그 팔레트까지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동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에 거의 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그만큼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입니다. 보시면 RB5 이게 850이고요. 이게 RB10 1300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왜 6축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 축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여기 하나 있습니다. 바닥에 붙어 있어야겠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돌아가는 게 하나 있죠? 넷, 여기 다섯, 그다음에 아마 이 중에 또 하나 여섯 해서 여기까지 여섯 할 거예요. 여기까지 여섯 해서 총 6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6축 로봇이 돌아가게 된다. 딱 봐도 팔 길이가 누가 봐도 길죠. 그러니까 얘가 850이고 얘가 1300이다 보니까 거리가 2배까지는 아니어도 약 한 대략 한 50% 이상은 좀 긴 게 지금 이 RB10 1300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훨씬 힘도 강력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굳이 물어보는 게 기술력 좋은 건 알겠어요. 기술력 좋은 건 알겠는데 굳이 협동 로봇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결정적인 이유가 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 팩토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스마트 팩토리는 필수다. 사람 손은 30초, 로봇은 9초. 이것만 봐도 사실상 할 말이 더 없죠. 스마트 팩토리는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겁니다. 경남 창원 자동차 부품회사 센트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센트랄 모텍의 그 센트랄입니다.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누구의 지원을 받았다고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았다. 사실상 지원을 해준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원을 해준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삼성전자 내에 이 무인 로봇 또는 무인 공장 자동화 100%를 위해 중소기업을 이용해 사실상 문제라든가 뭐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가 생기는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절대 문제가 없게끔 사실상 이 실제 솔루션을 돌려보고 뭐가 문제인가를 다 체크를 해서 내가 돌릴 때는 문제가 없게끔 어떻게 보면은 테스트라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지원 명목 하에 직접 해주는 거니까 받는 회사도 땡큐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기록이 쌓이고 자료가 쌓이니까 땡큐라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삼성전자가 센트럴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품 한 개를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초에서 9초로 3분의 1로 빠르게 단축이 됐고요. 일단은 총 50개 라인 중에서 4곳에 로봇 공정을 도입하고요. 그 4곳 중에 2개 라인에는 AI 검사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불량 유출이 0건이다. 그러니까 AI 검사로서 검사가 너무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관절 로봇은 손잡이만 교체를 한다면 다양한 라인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2040개에서 3290개로 약 61%가 폭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봇의 여기 끝에 이 손잡이가 없죠. 여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손잡이만 빼면은 사실상 이거를 뭐 여기다 뭘 끼냐에 따라서 다양한 공정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상당히 효율적이네. 근데 한 개를 생산하는데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거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솔직히 스마트 팩토리가 좋다. 삼성전자가 꼭 들어가야 된다. 라는 확정을 못 내겠는데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무인 공장의 성과입니다.
상생형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과 보니 생산성이 평균 34%가 올라가고요. 품질은 거의 뭐 50% 가까이 올라갑니다. 원가는 사람이 안 들어가니까 32%가 내려갑니다. 왜? 사람은 출근이 있고 퇴근이 있겠죠? 복지도 있고요. 근데 로봇은 출근 퇴근이 없습니다. 멈추나요? 안 멈춥니다. 그러니까 야근 수당 24시간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고용 같은 경우에도 0.7명만 하면 되고요. 매출은 9.5%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들, 사실상 최근에 좀 문제들이 많았죠. 근데 그 산업재해도 33%나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3건 발생할 게 2건밖에 발생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구축 성과는 누가 봐도 압도적으로 무인 공장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무인 공장으로 나아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무인 공장만을 위한 로봇인가요? 무인 공장 하고 나면은 그 이상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미 대한민국은 이 무인 공장을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차세대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이 이제는 공장을 넘어서서 새로운 산업 또는 새로운 업에도 들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근에 많이들 들었을 겁니다. 미국 위성이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왔고요. 경계 경보가 발령이 났습니다. 뭔 소리냐? 미국 지구 관측 위성 ERBS가 한반도 인근에 추락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1월 9일에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떨어지진 않았어요. 떨어지진 않았는데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험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ERBS가 뭐냐면 1984년 10월 5일에 지구 열복사 분포를 관측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한 위성이고 무게는 2,450km입니다. 살벌하죠. 네, 떨어졌다고 했을 때 사실상 2층, 3층 높이에서 떨어져도 위험한 게 우주에서 떨어진다고 하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왜 떨어지냐 한다면은 임무 수행이 끝나서 수명이 다한 거예요. 수명이 다했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걸 왜 냅둡니까? 대기권에 진입하면은 마찰열이 생기고 그 마찰열에 의해 해체가 되고요. 대부분 연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연소를 하고 나서도 조금 남는 잔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해물이 아마 한반도 근처나 한반도에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통과 예측 시간이 되면은 밖에 나가지 말고 건물 안에 있으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아 근데요 이것도 보다 지금 위험하지만 지금은 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체를 하지만 이렇게 대처할 게 아니라 이제는 뭐다 협동 로봇이 우주 로봇입니다. 뉴로메카가 우주 잔해물 포획 로봇파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다 협동 로봇이 알아서 우주에 날아다니는 인공위성 있으면은 싹 잡아다가 가져가면 되지 않냐. 그걸 왜 떨어지게 냅두냐 이거죠. 로봇으로 가져와라. 사람이 할 필요 없겠죠? 사람은 로봇에 타서 그 로봇의 이 우주 잔해물을 뺏어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뉴로메카가 우주 잔해물 포획을 위한 전개형 및 로봇팔 탑체제 기술 개발 사업의 공동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무 수명이 종료된 위성체와 아까 ERBS 같은 그리고 우주 파편 등 우주 잔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바로 우리가 최근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이죠. 연구기간은 2022년 12월 1일이고요. 2025년 11월 30일까지 총 3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설계를 하고요. 성능까지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딱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수납 상태 탑재 후 전개 포획 그리고 자유도를 고려한 충돌 회피 등 실험을 직접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다? 이제는 로봇이 위성이 떨어지기 전에 먼저 잡아가지고 그냥 끌고 온다는 소리죠. 예, 이런 로봇까지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끝이겠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협동 로봇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탄소 강관을 용접하는 협동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탄소 강관 용접, 말 그대로 그냥 강관 용접을 하는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개발된 로봇은 선박의 배관을 용접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용접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사람이 다치기 너무 쉽고 그다음에 사람이 하기에는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이 한다면 굳이 리스크라든가 위험을 느낄 필요 없이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로봇이 없었나요? 로봇이 없었는데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있었죠. 산업용 로봇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업용 로봇은 제재, 규제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 패스 설치 등 방해로 정밀한 작업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안전 패스를 여기 설치해 놓으면은 이 안전 패스 안으로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정밀 검증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협동 로봇으로 이 용접 로봇을 만들면 안전 패스 없이 바로 옆에서 안전하고 정밀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산업용 로봇과 협동 로봇의 차이는 규제다. 규제가 많고 규제가 없고 그래서 오히려 더 정밀하고 확실하게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 로봇을 적용하니 용접 시간 제외하고 시간이 60%나 효율성이 증가했다.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걸로 끝인가요? 이게 끝이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술 로봇입니다.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죠. 세계 최초 소아 대상 로봇 갑상선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국내 의료존이 소아 환자 대상으로 로봇 갑상선 절제줄 이 시행이 성공을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한가요? 사실상 일반 환자가 아니라 소아 환자죠. 어린 체구, 몸무게가 20kg도 안 되고 나이가 정말 어린 그 소아 환자가 체구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수술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아 대상 갑상선 수술은 눈에 띄는 흉터가 남더라도 목 앞부분을 절개를 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일반적인 수술이에요. 그래서 목 앞부분을 흉터가 정말 크게 남습니다. 그럼에도 절개를 해요. 근데 뭐다? 이렇게 수술하지 않고 바바 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유륜과 겨드랑이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유륜과 겨드랑이 사이 여기를 째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뭐 5cm, 10cm가 아닙니다. 1cm 미만의 작은 절개창을 만들어 로봇이 들어가서 정말 많이 안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갑상선을 절제를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 같았으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목 앞부분을 정말 흉터가 크게 남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고 유륜과 겨드랑이 사이에 로봇으로 갑상선 절제가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에 흉터가 남지도 않고 수술 후에 출혈도 별로 없고 목소리 변화도 없고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이 로봇 갑상선 수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제는 협동 로봇이 뭐다? 수술까지 같이 해준다라는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협동 로봇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련 기업 뭘 사야 되나요?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요? 물어본다 한다면은 자, 딱 한 종목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라고 한다면 바로 포스코 ICT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대장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사업 본격화 들어갑니다. 포스코 ICT 산업용 로봇 엔지니어링 사업 본격화로 로봇 기술 개발, 솔루션 개발, 현장 적용, 구축, 운영 모두 맡게 되고요. 로봇을 포스코 그룹 계열사로 확대하고 적용하고 사업 기획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핵심 산업 영역에 로봇을 확대하기 위해서 포스코 그룹 로봇 기술 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ICT가 어떻게 보면은 협동 로봇의 거의 대장주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포스코 ICT를 관심을 가지고 있어라 얘기를 하는 거고 차트만 보더라도 포스코 ICT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급등 한번 만들어 주고요. 눌림목 나와주고 그다음에 추세 전환. 그럼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줘도 반등이나 상승이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ICT 관심 갖겠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로봇 UAM 자율주행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그리고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설치는 무료인데 들어가면은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예,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한 다음에 뭐라 검색한다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라든가 뭐 개인정보 입력이 전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꼭꼭꼭꼭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플을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로봇 UAM 자료집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6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 100% 무료로 실전 매매 기법과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알아갈 수 있으니까 꼭 무료로 얻어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1월 13일, 1월 10일, 11일, 1월 10일, 9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꼭꼭꼭 확인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 이슈를 다 정리해 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 광산 관련주가 올라갔습니다. 뭐 때문에? 리튬 이슈 때문에 올라갔습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관련주 대장주는 이런 종목입니다. 정리를 다 해드리죠. 매일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다 100% 무료로 알아가시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